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바로 1960년생부터 법적으로 노인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정보연구소 윤 소장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예산안을 발표했어요. 주로 기초생활이나 노인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 보건복지부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바로 1960년생부터 법적으로 노인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제 1960년생이 초고령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시점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건복지부 예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새롭게 법적 노인으로 편입되는 60년생들이 꼭 알아둬야 할 정책과 혜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혹시 맞춰 세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이 단어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녀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를 의미해요. 그래서 맞춰 세대라고 부르는데 1960년대생들을 지칭하는 신조어로 사용되고 있죠. 이 세대는 부모를 부양할 책임과 자녀를 부양할 부담을 동시에 짊어지고 있는 세대예요. 대략 1960년부터 1969년까지 출생한 분들로 지금 나이로 보면 만 55세에서 64세 사이가 해당됩니다. 최근 60년대생 돌봄 인식조사 결과도 발표됐는데요. 60년대생 3명 중 1명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해요. 부모가 있는 60년대생 중 44%는 부모님께 월 평균 73만 원 정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었고요. 84%는 평균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이 중 43%는 자녀들에게도 월 평균 88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5%는 부모와 자녀 모두를 부양하는 이중 부양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로 인해 월 평균 약 164만 원을 돌봄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해요. 이처럼 마지막이자 첫 세대인 맞춰 세대가 이제 노인 세대로 본격적으로 합류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할 거라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과 방향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불안한 상황도 잘 헤쳐나갈 수 있겠죠.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을 한번 살펴보세요. 참고할 내용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런 정보들은 항상 꼼꼼히 챙겨두는 게 유리하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활사업에 참여하신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자활사업이란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활 근로 단가가 3.7% 인상되었고 자활 성공 지원금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어요. 자활 사업을 통해 취업하거나 창업해 탈수급에 성공하신 분들은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유지하면 50만 원, 1년 이상 지속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즉, 최대 150만 원의 성공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초고령 사회에 맞춰 어르신 지원이 더 강화된다는 소식입니다. 올해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수가 103만 개였는데 올해부터는 110만 개로 늘어날 예정이에요. 이 일자리는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예산을 통해 만들어지는 자리들입니다. 일자리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익활동형, 민간형, 사회서비스형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은 100%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되며 민간형은 민간업체와 연계된 일자리로 정부가 일부 지원합니다. 중요한 건 11월, 12월 사이에 신청이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청에서 신청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적합한 일자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알고도 신청 시기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니 꼭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노인 일자리 수는 총 109만 8천 개에 이르고 공익활동형이 69만 2천 개, 민간형이 23만 5천 개, 사회서비스형이 17만 1천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기에 신청 정보를 꼭 챙기세요. 기초연금도 내년부터 인상됩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736만 명이 대상인데요. 연금액이 작년 33만 4,810원에서 올해 34만 3,510원으로 약 1만 원 정도 인상됩니다. 특히 1960년생이 내년부터 처음으로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계좌번호를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생일 한 달 전에 안내문이나 문자가 오지만 이걸 놓치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청을 늦게 하면 과거에 못 받은 금액을 소급해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년 늦게 신청하면 약 300만에서 4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냥 날리게 됩니다. 1960년생 중 올해에 65세가 되는 분들은 생일 한 달 전 꼭 기초연금을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경로당 지원에 대한 내용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정부에서는 경로당의 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한 곳당 269만 원 정도였던 지원 금액이 올해에는 29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르면 경로당에서 일주일에 5번, 한 달 기준으로 20번까지 점심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해요. 물론 경로당을 방문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새로운 분들을 잘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정부는 경로당을 적극 활용해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로당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활동하는 분들에게는 한 달에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 경로당이 있다면 점심 식사도 해결하시고 조건이 맞는다면 노인 일자리까지 함께 챙기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 분야에는 다양한 사업과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히 1960년생으로 올해부터 법정 노인이 되는 분들은 65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은 내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혜택 내용 중 전부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꼭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알아두고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 혜택으로는 철도 요금, 항공 요금, 여객선 요금 감면 혜택이 있어요. 지하철은 무료, KTX와 새마을호는 30% 할인, 통근 열차는 50%, 비행기는 10%, 배는 2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활동 혜택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국립공원,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 등에 무료 입장할 수 있고 국공립공연장 입장료도 50% 할인됩니다. 건강보험 혜택도 있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이 포함된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대 30%까지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가구는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이고 소득이 360만 원 이하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건강보험공단에 꼭 문의해보세요. 통신요금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한 달 청구 금액이 22,000원 미만일 때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11,000원까지 감면 혜택이 제공되니 꼭 신청하세요. 이 외에도 노인복지시설에서 도시가스, 전기,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같은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지원되고 있어요. 노후준비 서비스도 잊지 마세요.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권자,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진단과 상담, 교육을 제공하며 관계기관과 연계해 사후관리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 활용해보세요.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요즘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분들, 현금은 없고 집만 달랑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이고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65세 이상만 가능했던 기준이 이제 55세로 내려왔다는 점이 큰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3억 원인 경우를 볼까요? 만약 55세에 가입하면 매달 약 43만 6,850원을 받을 수 있고 70세에 가입하면 매달 약 88만 6,88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연금액의 차이는 가입 시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연금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매달 받는 금액은 조금 적어지고 반대로 나이가 많을수록 받을 기간이 짧아져서 매달 받는 금액이 더 많아지는 방식입니다. 이 주택연금은 종신 지급 방식이고 정액형으로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부부가 가입한다면 더 어린 배우자의 연령 기준으로 금액이 계산됩니다. 이 제도는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이니 최신 정보로 잘 확인해 보셔야 해요.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시거나
1688-8114로 전화해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가입 전 본인의 상황에 맞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또 한 가지, 갑작스럽게 노후에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한 노후 긴급 자금 대부 사업도 있어요. 만 60세 이상이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대상인데요. 전세 자금이나 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하게 생활 안정 자금이 필요할 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출 금액은 내가 받고 있는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이고 최대 1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해서 자격 요건과 대출 조건을 꼭 확인해 보세요. 이 두 제도 모두 갑작스러운 자금 문제나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퇴를 준비하거나 노인 일자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먼저 은퇴금융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곳에서는 은퇴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제금융 지식뿐만 아니라 은퇴 후 생활 정보를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은퇴 금융 상품이 있는지, 신용이나 부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요.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보도 무료로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1688-8114로 전화해 문의해 보세요. 다음으로는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건강하고 일할 의욕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신청해 보세요. 노인 일자리는 크게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취업 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 등으로 나뉩니다. 여기에는 60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한 사업도 있고 65세 이상만 지원 가능한 사업도 있어요. 이 부분은 꼭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사회활동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비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사회에 보탬이 되면서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 적합해요. 예를 들어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선도 모델 시범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로 기초연금 수급자나 60세 이상이 대상인데요. 자신에게 맞는 사업이 무엇인지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공익활동은 한 달에 30시간 이상 참여하면서 29만 원의 활동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 내용으로는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등이 있어요. 또 자신의 경륜을 살려 경험을 전수하는 활동도 포함됩니다.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사업은 신노년 세대에 맞춘 일자리로 외부 자원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활동이에요. 지역별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전에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노인 일자리 중 사회서비스형은 취약계층 시설에서 활동 보조나 프로그램 지원 등을 포함하며 한 달에 최대 63만 4천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이 별도로 제공되기도 하니 참고하세요. 시니어 인턴십은 민간기업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인턴 기간 동안 기업이 어르신을 고용하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고령자 친화기업은 노인을 많이 고용하거나 노인 고용에 우수한 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신청은 주로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데 주민센터 직원이 관련 정보를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직접 노인 일자리 상담센터 1544-3388로 연락하셔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더 빠르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이런 시설들은 특별히 신청할 필요 없이 가까운 곳으로 직접 찾아가시면 됩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 참여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요즘 키오스크 때문에 식당이나 카페에서 주문이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디지털 배움터에서 무료로 교육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디지털 지식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1800-0096으로 연락하셔서 가까운 교육 장소와 일정을 확인해 보세요. 또 하나 소개해 드릴 제도는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취약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연령대에 맞춘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초기 노년층과 후기 노년층으로 나누어 맞춤형으로 운영되는데요.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시면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문의해보세요. 다음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치매 관련 정보입니다. 건강 수명이 길어지면서 치매를 겪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치매는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에서는 치매 조기 발견과 관리를 위해 치매검진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선별검사를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보다 정밀한 진단검사와 간별검사도 받을 수 있는데요. 진단검사는 전문의의 진찰, 치매척도 검사, 신경인지 검사 등을 포함하며 검사비는 1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간별검사는 혈액검사, 간 기능검사, 신장 기능검사, 뇌영상 촬영 등이 포함되며 병원급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하신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치매상담 콜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또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치매 진단을 받은 분들이 소득 기준에 해당된다면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의 본인 부담금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기준으로는 36만 원까지 지원되니 관련된 정보는 상담센터를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 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한 노인 안검진 및 개안 수술 지원도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층이 주요 대상이며 백내장이나 망막질환 등 안질환자의 수술비를 본인 부담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진단부터 정밀 검사까지 포함된 안검진과 개안 수술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복지 상담센터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틀니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완전 틀니가 필요하신 분들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윗잇몸과 아랫잇몸에 치아가 전혀 없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또한 치아가 일부 남아있는 분들은 부분 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치과나 병원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내용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임플란트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평생 2개의 임플란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의료급여 1종은 10%, 의료급여 2종은 20%로 낮아졌으니 필요한 분들은 이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무릎 건강도 중요하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도 있습니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한쪽 무릎 기준으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의 본인 부담금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신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1회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도 매년 1회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을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지정병원, 의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이 대상인데요. 돌봄 서비스는 직접 서비스, 연계 서비스, 특화 서비스로 나뉩니다. 직접 서비스는 안전 확인, 정보 제공, 생활 안전 점검 및 말벗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또한 전화로 안전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회 참여와 생활 교육, 영양 건강 교육, 외출 동행, 식사 청소 관리 등의 프로그램도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응급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화재 감지기, 활동 감지기, 응급 호출기 등을 설치해주는 서비스도 있으니 이런 지원이 필요하시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요즘 어르신 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학대에 노출된 어르신들이나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 분들은 노인 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꼭 이용해보세요. 정보연구소는 앞으로도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정보연구소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